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15시간 동안 경찰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유리컵은 던지긴 했지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0번이 넘는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이 한 푼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한진그룹 일가 수사 상황 임방글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현민 전 전무. 그러니까 유리컵을 던졌다는 거는 인정한 거죠? 지금도 방향이 중요한 건가요?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컵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음료가 들어있는 종이컵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리컵이 있습니다. 그 음료가 든 그 종이컵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 들어있던 음료를 거기 그 회의에 참여했던 광고회사 직원 2명에게 뿌렸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유리컵에 대해서는 사람을 향해서 이 유리컵도 던졌다라는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또 업무방해 혐의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혐의로 어제 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조현민 전 전무가 그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공항에서 나오면서는 또 밀쳤다고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3가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유리컵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특수폭행죄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는 데는 어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컵을 만약에 던졌는데 이걸 맞지 않았다라고 해도 특수폭행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현민 씨 측에서는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벽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해서 벽을 향해서 던진 거면 특수폭행죄는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리컵 부분 특수폭행죄에 대해서는 나는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종이컵에 든 그 음료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이 음료를 사람에게 뿌렸다라고 해서 이제 음료가 이 사람 몸에 닿으면 이제 폭행죄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폭행죄인데 조현민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거기에 있던 그 음료가 사람 몸에 튄 거다. 그러니까는 자신은 뿌릴 의도가 없고 뿌리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본인은 이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밀쳤다는 게 이제 종이컵을 밀쳤다 이런 그렇죠. 사람을 향해서 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종이컵을 밀치고 그 밀쳐서 음료수가 사람 몸에 튀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 어제 경찰에 울먹이면서 출석하는 장면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이렇게 딱 한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말 반복했던 조현민 전 전무인데요. 15시간가량 이어진 경찰 조사받고 오늘 새벽 1시쯤 귀가하는 장면입니다. 입장을 들어볼까요? 사람 없는 곳으로 물컵 던졌다고 지금 그랬는데 그럼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어요? 네,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 그럼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그 죄송하다는 말씀 반복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히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밀수나 탈세 의혹도 갖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소명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양심에 손 얹고 죄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마 이제 마음속에 생각한 답을 기자들이 근데 자꾸 질문을 하니까 이제 한 가지 답변만 되풀이하다가 나올 때는 비교적 논리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우선은 들어갈 때 뭐 한 6번 정도 반복이 된 것 같네요.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면 6번 정도 반복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사과의 말만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의 조언이 있지 않았나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건 이제 당연히 수사기관 들어가기 전에 조사받을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이제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조언이고요. 또 이 조현민 씨에 대해서 조현민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배당인지는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두 부인하고 있다라는 측으로요. 그래서 따로 이야기할 거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선 저렇게만 이야기하고 들어간 것 같고요. 또 괜한 얘기를 했다가 또 여론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인데 괜히 긁어부스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조사를 굉장히 장시간 받았는데 받고 나서는 어느 정도 좀 긴장이 풀린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뭐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본인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또 좀 업무방해나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냐 했더니 본인에게 또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서요.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본인의 기자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현민 전 전무가 경찰서에 갈 때 태국 갔던 운전기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뭐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가면서 강서구 화곡동이 많이 좋아졌다. 뭐 가양대교 뭐 이런 얘기만 했었다고 해요. 저는요, 이 대중들이 이 조현민 씨가 경찰서에 가는 그 차 안에서 나눈 대화에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중들이 이번 사건에서 조현민 씨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조현민 씨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화에까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면 어떤 사람도 전혀 경험이 없던 사람이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누구나 긴장을 하고 하다못해 피의자가 아니라 고소인도 긴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고 네. 안에 또 이미 그 기자들이 많이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긴장을 한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 들어가기 직전까지 변호인과 이 조사받을 내용에 대해서 많이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추측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차에 타기 전에 이미 변호인과 충분한 이야기가 다 나누어졌다. 가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조사받고 있는 죄들이 큰 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심을 좀 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본인의 한마디가 지금 다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기사에게 본인의 괜한 말이 또 흘러나올까 봐 조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번 사건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됩니까? 당시 그 물잔을 뿌렸다는 네. 그 광고회사 직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세 가지였잖아요. 네. 첫 번째 우선 유리컵 던진 부분 특수폭행은 사실 진술이 엇갈립니다. 사람을 향해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그건 이제 또 차치해 두고요. 또 업무방해죄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데 이 업무가 과연 우리가 업무 방해를 하려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 회의 자체를 조현민 씨가 또 주도했다라고 또 조현민 씨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업무였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도 법리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가장 그나마 좀 확실한 게 이 음료수가 튀었다는 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또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폭행죄가 말씀하신 대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처벌할 수 있지만 중간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수사를 중단해야 되고 만약에 법원에 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근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이미 반의사 즉 자신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한 명 정도만 이제 폭행 혐의로 계속 조사가 될 테고요. 설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정도의 폭행으로는 제 생각에는 벌금 이상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조현민 전 전무가 조사받으러 나온 모습을 보면서 4년 전에 땅콩 회항 사건 때 조사를 받았던 언니 조연아 전 부사장을 떠올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시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신뢰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 보상이나 욕설이 있었다는 게 인정하십니까?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사무장 확인은 기장이랑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조사 과정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셨는데 향후 거치는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자리 다 포기하고 다 물러났기 때문에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네, 당시에 저렇게 사과를 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네.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받고 3년 만에 또 경영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지 않나. 네, 특히 이 경영에 복귀한 시점이 네. 대법원에서 그 항로 변경 부분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이에요.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다시 그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이 복귀 시점이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는 게 아직 그 자숙의 시간으로 보기에는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까도 앞서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대중들은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본인이 반성을 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 대한 어떤 그런 재발 약속이 있나인데 이런 언니가 자숙의 시간을 보기엔 너무 짧은 시간에 집행유예도 끝나기 전에 복귀를 함과 동시에 또 바로 이 동생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이 조연아 씨와 조현민 씨가 모두 경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대중들이 여전히 의심을 갖는 거는 이러다 또 얼마 또 안 있으면 그렇죠. 아버지 조 회장이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하는 데는 무슨 뭐 주주총회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언제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과연 이 사과와 이번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조치인지 대중들이 아직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화면이 점입니다. 왼쪽이 조연아 전 언니죠. 네, 오른쪽이 조현민 전 전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옷까지도 상황도 그렇고요. 참 뭐라고 합니까? 데자뷰라고 합니까? 기시감이라고 합니까? 너무 똑같습니다. 자, 4년 전 땅콩해양 사건의 피해자 격이죠. 박창진 전 사무장도 그날 현장에 어제죠?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피해자에게, 그 대상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자면 저는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항했을 때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호막이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손해가 없어요. 근데 피해자들, 약자인 피해자들은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생존권까지. 언제쯤이면 좀 잊혀질 거라 생각을 하세요? 아마 평생을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죽을 때까지 벗어나기 위해서 저 스스로 노력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가운데 또 아버지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5년 동안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인 걸로 나왔어요. 네. 해외 출장을 30번이 넘게 갔는데도 네. 이럴 수도 있는 걸까요? 2014년 이후에 그 해외 출장이 모두 30차례가 넘는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는데요. 그 안에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제 0원이다라고 네. 해서 이제 의문을 사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해외 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찬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 출장이 업무상 출장이었고 정말 해외에 나가서 업무만 하다 돌아온 것이었다면 모든 이 행위가 다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다면은 뭐 법인카드나 그 해외 지정카드를 사용했다라는 점에서는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카드 내역을 보아하니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법인카드로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정말 뭐 횡령이나 이런 쪽 부분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순히 해외 신용카드가 0원이다라는 것만으로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단정하기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지금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관세청장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은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또 문제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한다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3분 정도는 조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또 조양호 회장 자택을 또 압수수색했단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앞서 그 폭행과 관련돼서는 사실 크게 이제 국민적 공분은 사고 있지만 처벌이 크진 않을 거라는데 보시기에
처벌이 가장 위중한 범죄라고 할까요? 지금 여러 혐의가 네. 다각도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사안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밀수입죄가 아무래도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고 어떤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온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 그 액수가 또 그 물품의 원가가 만약에 3억을 넘는다. 2억을 넘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요. 네. 이게 또 5억을 넘을 경우에는 5년 이사의 유기징역, 나아가 무기징역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관세청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액수가 만약에 2억 이상이 넘는다면은 특가법에 의해서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밀수 혐의를 눈여겨봐야겠군요. 그렇죠. 네.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